1시간 더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꽃 여도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훈성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 관련해서 이렇게 네. 화면 돌아갈 때마다 너무 민망해요. 왜 민망합니까? 일단 사진이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타이틀을 예. 여기 담당 PD님께서 하나 이제 문구를 달라 했을 때 제가 이름이 여도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 이름 빨리 말하면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 이제 돈, 뭔가 꽃 이렇게 연결해 보고 싶어 돈꽃이라고 했는데 볼 때마다 민망하네요. 그 사진이 한 12년 사진이라는 게 예, 그 맞습니까?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 본부장님도 제가-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저는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인사할 때 고맙습니다라는 네, 왜 말씀을 고맙다고 했어요. 하신 거예요? 오늘 고맙습니다 시리즈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시장에 관련해서 시장에 고마운 관련해서 일들. 그래서 특히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여동원 앵커 네. 저랑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오늘 고마운 날이죠. 월요일날 네. 고마운 마음으로 출발하면 되고요. 네네. 오늘 조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가 좀 추적추적이 아니라 좀 강하게 내려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 모레 아마 1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옷 단단히 입으시길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은데 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월요일 활기차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실 텐데 고마운 시장에 대해서 잠시 후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은 키움증권 안석곤 팀장과 함께 지난 10월의 시장을 정리하는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또 미국에서 네.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을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는 미국 투자 관련해서 오늘 또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나스닥이 기준으로 하면은 10거래일인 거죠. 10일 연속 올라갔죠. 네.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최근 2년 동안에 네. 가장 생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 S&P 500 나스닥이 같이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더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쵸. 예. 특히 금요일 날 조금 제가 보기에 약간 빠져야 됐었거든요. 좀 근데 좀 쉬어도 쉬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날인데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제목이고요. 네. 원래 잠깐 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쵸. 금요일 날 금요일 얘기합니다. 장중 금요일 날 움직임은? 다우 선물, S&P 500 선물, 나스 선물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일 뻔했는데 갑자기 화이저가 먹는 코나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뉴스가 나와주면서 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또 한 가지 고용지표까지 잘 나오면서 완벽하게 다시 돌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3대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똑같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이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붉은색이 있다가 한 번에 돌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빠질래 빠질 수 있는 순간을 안 줍니다. 저 시장이. 돌리는 포인트가 그럼 뭐 어떻게 고용지표 발표나 저거는 뭐 화이자가 이런- 나왔을 때, 화이자 먹는 치료가 나왔을 때 돌리는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화이자는 아시겠지만 89% 효능을 보였다. 10명 중에 9명이 먹으면 네.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크보다 거의 머크는 2배 가까이죠. 50%였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그런 효능을 보여주면서 네. 바로 시장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신뢰하실 수가 없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오늘은 또 아쉽게도 4대 지수가 아니고 3대 지수로 다시 정정하신 거예요? 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너무 테슬라 얘기 너무 많이 얘기했고 해가지고. 뺐고요. 네. 다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0.56% 올랐고요. 나스닥이 0.2%, S&P 500이 0.37%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 최고치 나란히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P 500은 7일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쵸. 나스닥 10일 연속은 제가 보기에 아마도 올해는 다시 한번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다 말씀드리고요. 주간의 흐름도 같이 좀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여러분 투자하기 쉬우라고 지수 옆에 ETF 적어놨습니다. 이 네. ETF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간 기준 5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2년 만에 가장 센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S&P 500이 7년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8일 중에서 16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요. 나스닥 역시 18일 중에 16일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18일 중에 16일이면 한 달 내내 올라간 겁니다, 사실. 그럼 예. 거래일이 사실 뭐 평일 기준으로 하면은 예, 20 그렇습니다. 며칠밖에 예. 안 되니까. 예, 주간의 흐름도 보시게 되면 네. 다우가 1.4%, S&P 500이 2%, 나스닥이 3.1%. 제가 이머징 마켓 적어놨는데 이머징 마켓이 0.00%. 오.
올라간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빠지지 않은 게 어딥니까? ACWI가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그러니까 네. 전 세계 투자하는 ETF죠. 이거는 1.62%가 올라가면서 이것도 네. 올라갔는데요. 다만 이제 10년 국제수는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그 지난번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자마자 좀 네. 빠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2.5%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다우를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DIA 그 저희 지금 투자하시면 괄호 그렇습니다. 안에 예. 있는 게 ETF 그렇습니다. 티커명입니다. 만약에 스파이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네. SPY를 투자하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원큐 네. 한 방에 보내겠다 그런 뭘 단계는 어딜 보내요? 아니, 수익으로? 상승을 네. 보내겠다는 네, 얘기고요. 네. 이머징 마켓은 EM인데 네. EM 안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약간 부진한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연간 기준 마이너스 1.45%입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간 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자꾸 마이너스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국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좋은데 안 좋다고 얘기하면은 또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다변화시키는 거,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는 네, 네. 거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네. 보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 투자 시작하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주 네. 투자하신 분 다 수익권이죠. 그렇죠. 다 벌었기 때문에 네. 하여간 되게 좋은데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모두 힘냈으면 예,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고맙다 시리즈 이제 나오네요. 고맙다 메타버스. 네. 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물론 메타버스의 중심에 있는 페이스북도 올라갔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쵸.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엔비디아가 16.37%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간 기준인 거죠? 주간 기준이죠. 주간 네. 기준. 퀄컴이 22%가 올라가는 어우, 그런 기업을 정프로님. 보였습니다. 네. 정프로님. AMD가 역시 10% 넘는 상승을 네.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종이 8.7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러네요.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에 물론 관련 것도 좋지만 이런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반도체에 몰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역시 반도체가 쓰이는 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모습들은 향후 당분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로 인한 또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 또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또 ETF 말씀드릴 때 속스를 좀 있죠. 보시라고 속스, 하잖아요. SOXX죠. 그렇죠. SOXX. 예, 요 있다는 ETF도 것도, 예, 보시면 좋을 것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고맙다 시리즈 두 번째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 네. 화이자가 나오면 이제는 뭐 그렇게 약간 그 계절병, 뭐 풍토병 네. 이런 식으로 돼갖고 혹시 예전에 그거 아십니까? 신종플루? 네. 그때 타임플루 먹으면 타임플루. 나왔잖아요. 그런 것좀 되기 때문에 갑자기 여행 관련주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주간의 모습입니다. 어쨌거나 부킹홀리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요. 그 부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뭐 어떤 부킹이요? 이건 부킹홀리스 이건 예. 여행 예약 사이트. 아니 좀 나이트클럽 좀 다니셨나 봐요. 예. 이 전혀 안 방송 예, 예, 전혀 안 누군가 보고 다녔고요. 계실 텐데. 예. 잠깐만요.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좀 직접 말씀하셨어요, 부사장님. 네, 제가 그렇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CCL은 이제 카니발 크루즈인데요. 네. 역시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익스피다 역시 1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예약 보였고 사이트. 예약 사이트 그다음에 뭐 크루즈 같은 것도 올라갔고요. 네. 또 한 가지 오른쪽에 있는 항공주입니다. 그쵸. 항공주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여행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 항공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항공주까지 좀 움직임이 괜찮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대부분 다 10% 이상 올라가는 바람에 네. 한번 꼭 타고 싶다 비행기를. 타고 싶어요, 예, 정말. 타고 싶으시죠? 올해는 못 할 것 같고 내년에는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정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2년 저희- 동안 못 갔으니까요. 저희 딸이 타고 싶다 그래갖고 네. 제가 딸이 이제 좀 크거든요. 네, 비행기 띄워드렸어요. 예, 제가 배 위에 올려고 했더니 막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되지도 예, 않고. 예, 예. 근데 제가 예전에 아기 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옛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예, 큰일 부탁드립니다. 납니다. 큰일 예. 납니다. 고맙다 시리즈 이번에 세 번째는 네. 전기차. 전기차인데요. 네. 예, 테슬라가 물론 이제 불 땡겼지만 GM과 포드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 다 좋은 것 같아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예, 뿐만입니까? 배터리 기업들까지 좋았기 때문에 그쵸. 예, 테슬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GM이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전기차가 아니면 근데 전기차 테마가 불면서 올라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는요. 테슬라가 지난번 허치와의 계약이 있냐 없냐 네. 설전이 이었는데 사진 한번 보시면 준비하셨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 공항에 있는 네. 사진인데요. 이미 모델 3가 서 있습니다. 오. 진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허체와 계약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인도가 되고 있는 게 맞는 걸로 확인됐는데 혹시 모형이 아닌가 몰라서 잘 저 모르겠습니다. 사진의 출처는 어딘가요?
CNBC. CNBC에서 뭐 그래서 CNBC 거짓말하지 않을 그래서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네. 다만 한 가지 우리 또 일론 머스크 형님이 네. 입이 좀 근질근질하셨나 봐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이분이 월급도 안 받고 네. 보너스도 없고 아무 돈이 없어요. 아, 뭐 필요 있나요, 돈이? 네, 돈이 필요 없죠. 네. 근데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세금을 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 10%를 팔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공개적으로. 아, 세금을 내야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이 판다.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이거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근데 서포트 네.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더 많네요. 보신 것처럼 네. 지금 300만 명이 넘는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보게 되면 갈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팔자는 거 표가 좀 많지 않습니까? 약 네. 58%?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세금 내야 되니까 팔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판다면 뭐야? 왜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팔아 하면서 불안해할 그렇죠. 것 같아서 미리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한테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거 혹시 주가 핑계 빠지는 아니냐? 요인이 아니냐? 오늘 빠지는 거 아니냐 물량이 말씀하시는데요. 나오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거. 전혀 상관없다는 거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기억력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작년에 테슬라가 3번의 유상증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3번이나 했나요? 특히 9월과 12월에는요. 50억 달러에 달하는 유상증자 했던 적이 있습니다. 50억 달러면 얼마 안 됩니다. 네. 5조 원 좀 넘어간 돈이죠. 네. 얼마 안 되는 돈 했는데 5조. 우리는 지금 기억이 없다. 네. 기억이 없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네.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네, 저희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응답에 답한 분들이 주주입니까? 알 수 없죠, 사실 명확하게. 주주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이 팔로워가 6천만 명이 넘어가요. 어마어마한 분이 많으신데 사실 뭐 한국에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주식이 아닌 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에 대한 신빙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파세요, 내가 살게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조정의 빌미를 달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주가와 상관없는 약간의 뭐랄까요 가십성을 볼 만한 기사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것처럼 그냥 여느 기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셀 것 같은 이유를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요. 시장이 강할 것 같은 연말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만약에 빠지면 크게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네.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요. 공매도 비중과 지수의 모습인데 주황색이 공매도 비중이겠죠. 많이 줄어들었네요. 점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죠. 커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지금 굉장히 물려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지금 공매도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역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올라가는 쪽에 베팅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 첫 번째 이유였고요. 요건 이제 어제 나온 기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는데 99년과 현재 시장이 비슷해 보인다. 99년. 99년 기억나세요? 99년이요? 네. 99년에 제가 이제 혹시 PC가 뻥 날까봐 네. 고민 많이 했죠. 2000년 되면 뭐 된다. 아, 맞아. 000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네.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19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네. 어디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이제 그거 뭐가 될까 믿으셨다? 봐. 있었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때 시장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네. 나스닥 지수 보시면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장이 올라갈 걸 보고 있는데 언제 훅 올라갔습니까? 99년에? 연말에. 연말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올라온 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게 물론 이건 통계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해도 너무 강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이러다가 연말 랠리가 아니라 연말에 오른 만큼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일단 뭐 안 좋은 이야기도 수면 아래 있지만 좋은 이야기가 더 부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을 조금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거티브하게 보시는 아니요, 겁니까? 저는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네. 봅니다. 예. 진짜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팍 빠진다기보다는 네. 옆으로 좀 기어가는 그런 그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백원은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주식을 알려달라고 했다. 만에 하나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내가 나를 대신해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 내가 없어도 투자를 이어갈 가족을 위해 남긴 입문서 사경인 회계사의 진심을 전하는 투자 이야기. 사경인 회계사와 주식 초보 아내의 쉽고 재미있는 질의응답형 스토리. 계좌 개설부터 주식을 사고 팔기까지 8일 만에 완성하는 사경인의 친절한 1:1 투자 과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세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월요일 이 시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 팀장님 네. 펌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들었는데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아, 한 3개월에? 번씩. 그게 지난 주말이었나 봐요. 아, 네. 아주 이렇게 폭실폭실. 아주 폭실폭실 나가고 지금 아침에 피느라고 고생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비도 와가지고 아마 잠시 후에 다시 또 폭실폭실해지지 않을까 네, 싶은데. 저희 방송 전에 한번 더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시장은 이제 11월 초니까 네. 지난달 기준으로 뭐 서학개미 분들 그리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는지 그 종목을 좀 집중 분석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좀 특징이 어떻게 좀 겹치는 게 있나요?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거래 금액상으로는 좀 비슷한데 네. 거래 수량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난다. 그 점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네. 국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가 다 나오질 않아서 S&P 500 기준으로 이제 매매 금액하고 네. 매매 수량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국내는 이제 예탁결제원에서 네. 그 상위 50개 종목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제 기준으로 해서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미국 기준으로 좀 먼저 네. 보죠. 먼저 이제 10월에 S&P 500 종목 이제 그 순위를 쭉 뽑아봤는데 네. 매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역시 미국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633억 달러 매매 금액 기록하고 있고요. 네. 현재 금요일 기준으로 1,229달러, 2달러 종가로 뭐 주중 기준으로 한 거의 9%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이 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2위는 애플입니다. 매매 금액은 437억 달러 정도 되고요. 물론 시가총액은 현재 애플이 테슬라보다는 2배 정도 크지만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지금 갑자기 막 커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얼마나 그 차이가 금방 줄어들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도 이제 150달러 넘어서서 거의 150달러를 이제 마지노선을 잡고 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습니다. 387억 달러 정도 기록을 했고요. 전월에 4위였는데 이번 달에 3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4위가 메타 플랫폼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인데요. 358억 달러 기록했고 아직 주가가 아직은 1조 달러 전체 시가총액 1조 달러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따로 한번 이게 다루고 싶었던 게 메타버스라고 이제 메타버스에 힘을 쏟겠다 하고 회사명을 메타 플랫폼을 바꾼 다음에 이게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앞서 부사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된 주식들이 전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메타버스 트렌드 모멘텀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위가 아마존이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아마존이 상대적으로 매매가 좀 많았는데 이번 달 10월 달에는 좀 적었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10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매매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위축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2위에서 5위로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1조 7,800억 달러 정도 이루고 있고요. 또 6위가 엔비디아, 그리고 7위가 구글, 이제 알파벳 클래스 A하고 9위에 알파벳 클래스 C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 있고요. 8위에 AMD 올라와 있고 그리고 10위에 페이팔이 올라와 있습니다. 페이팔이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일부 더 들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매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사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뭐 업범이나 이런 BNPL 쪽
쪽으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적이라고 이제 페이팔을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전자상거래 관련 플랫폼 업체들이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여기 보면 매매 금액이 이게 매수 매도 다 합친 네, 거죠? 합친 겁니다. 그렇죠. 네. 순매수가 아니고 네, 순매수가 아니고 매수 매도 한 매수 규모. 매도 합쳐서. 네. 네. 열심히 거래를 많이 한. 테슬라 열심히 하셨네요. 네, 네. 매매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상대적으로 더 매매금이 커진 거죠. 혹시 자체 증권사에서 이런 거 통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흡사합니까, 키움증권은 그 저희 키움전사분들이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걸 제가 일부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좀 예. 해드리고 있거든요. 매월 예. 그 매매 그리고 저희 실제로 저희 채널 K 프로그램에서도 매일 네. 아침에 소개해드리고 예. 있어서 키움 전사. 네네 예. 키움전사분들이 예.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잡히는 건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전체 데이터에는 기관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개인 투자분들의 움직임을 보시기에는 저희 키움증권 그 MTS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까? 상황? 대부분 네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키움전사분들이 좀 더 위험 선호 파이팅 넘치게. 네네네 용자의 심장을 가진 뜨거운 분들이 심장. 많아서 네, 야수의 네, 네. 심장. 야수의 심장.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야수의 심장. 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ETF 쪽에 네. 특히나 레버리지 인버스 세배 ETF 쪽에 뭐 네, 이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매일 아침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뭐라고? 조심하셔야 된다. 투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네, 잘 매매하시는 거겠죠. 하시니까 그래도 또 보시는 분들이 그걸 네. 따라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네네. 매일 아침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만 차트 준비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기준으로 꼽으신 거죠? 일단 주가 상승률하고 거래가 좀 많은 종목들 일단 4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은 테슬라에 꽂혀 있을 건데요. 이게 이제 직전 1년 그 그래프를 그린 건데 아무래도 다 우상향이긴 하지만 테슬라가 거의 그림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 그림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 6일에 429달러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1222달러니까 오. 거의 뭐 3배 가까이 지금 주가가 오른 상태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꾸준히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다면 그쵸. 아무 걱정 없이 주말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작년 이맘때 223달러였는데 네. 지금 336달러고요. 뭐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없잖아요. 계속 그쵸.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소는 그러잖아요. 마소는 걱정 마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그리고 올해 초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주가 올라가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이슈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하게 좀 빠졌었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어떤 트렌드를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갑자기 튀어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 10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얘만 혼자 오르는 게 아니라 관련된 주식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다. 같이. 이런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또 장비디아, 우리 엔비디아 가격도 작년 말에 145달러였는데 지금 300달러 다 됐잖아요. 네. 아직 안 됐죠. 아직은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액면 있습니다. 주식 분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300달러까지 올라갔다는 네. 건 상당히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주식입니다. 대신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 분할 소식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거 간다던데 왜 안 가냐? 뭐 충분히 갈 거, 뭐 AI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얘기하는데 왜 주가가 안 가냐? 해서 많이 불평불만 하신 상황인데 그때 좀 많이 파셨어요 또 매도를 좀 진짜?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그쵸. 이렇게 갈 줄이야. 그 근데 기다림을 못 참으시는 네, 거죠. 국내 주식 시장에 이제 익숙하시다 네. 보니까 1년이란 시간이 네. 너무 긴 거예요. 길죠. 그 1년이면 세상이 바뀌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계속 미국 주식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바로 테슬라도 그렇고요. 연초에 900달러까지 갔다가 거의 40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그쵸. 지금 1200달러까지 다시 그러니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모멘텀이 크긴 하지만 펀더멘털이 이제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수익률을 좀 숫자로 좀 정리한 표를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키움증권의 영문 S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 영문 S 글로벌 또 잘 말씀드려야지 저희 HTS 2개인데 네. 네. 그 해외 주식 전용 HTS에서 보시면 2625번에서
관심 있는 종목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비교하는 화면이 있어요. 거죠? 네, 오. 그래서 테슬라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플랫폼하고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1주 등락률, 1개월 등락률, 3개월, 6개월 연중, 1년, 3년, 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주가 등락률이 3,000%가 넘는 거죠. 아니 엔비디아도 1,569%예요. 엔비디아도 1,569. 그러니까 진짜 와. 5년 전에 기억하세요? 혹시 얼마였는지? 요맘때? 기억도 안 나죠. 네, 190 이거 어떻게 달러인가 기억해요? 그랬어요. 190달러요? 네, 네. 그러다가 액면 분할하고 딱 4년,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서 얘가 300달러? 주식 분할 400달러까지 갔는데 이때는 저것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저거 암호화폐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 때문에 GPU가 없어서 못 팔 때. 그래서 2017년, 8년 네, 이때. 맞아요. 그러다가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렇게 흐름이 좀 바뀌면서 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00달러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주가 그래서 보시면 3년 등락률은 460%인데 1년 등락률은 110%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최근에 와서 진짜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숫자 보시면 맨 밑에부터 위로 보시면 숫자가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면 작은 숫자부터 커지잖아요. 점점 꾸준히 수익률이 그쵸.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여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걱정하지 마소. 네, 그렇게 팔지 마소라는 네네 글도 팔지 올라와요. 마소 이렇게 예.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메타 플랫폼스는 약간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네, 최근 네.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사내 이슈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덮고 메타버스라는 트렌드로 덮고 가고 있으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 금액 기준으로 봤는데 매매 수량 기준으로 보면 순위가 조금 달라지네요. 네, 순위가 조금 달라져요. 네. 이제 매매 수량은 그 100만 주 단위로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역시 매매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가장 오. 많은 3억 주가 넘는 매매가 이루어져서 네. 뭐 여전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 주식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미국에는 뭐 애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과언이 아닐 우리나라는 것 사실 같아요. 뭐 이런 기기 같은 것만 많이 사용하는데 네. 미국 현지에서는 다양한 또 서비스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애플 TV도 있고 카드도 있고 네.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전략, 기본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애플은 원 디바이스 전략이라고 해서 네. 아이폰 하나에 모든 걸 다 쉽게 말하면 때려 박는 거죠.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TV도 보고 어디 갈 때 길도 찾고 뭐 레스토랑 가서 결제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이폰 하나에 모든 기능을 다 탑재하고 그걸 이제 애플만의 생태계를 만든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바로바로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실적이 좀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던 건 공급만 문제지 네. 뭐 애플에 대한 판매 문제는 전혀 아니었다. 그러니까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지 제품이 있었으면 또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에도 실적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연되고 있는 거죠. 실적이 실현되는데 그런 걱정을 해서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 투자자분들이 되게 멀게 느끼시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10중에 8, 9가 삼성폰을 쓰잖아요. 갤럭시를 쓰는데 그렇죠. 비해서 미국은 10중에 8, 9가 애플이죠. 아이폰을 쓴단 말이죠. 특히나 10대들한테는 압도적으로 10명 중에 9명은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출이나 이런 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애플에는 뭐죠? 전기차. 아. 전기차 나오면 또 한 번 태세가 달라지지 그쵸.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제 3년 정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또 애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 사이에 생태계를 더 공고히 할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위 보니까 포드도 올라와 네, 있어요. 포드가 9월에는 5위 정도였는데 네. 2위로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포드하고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전기차 관련된 전략을 발표하면서 모멘텀이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 포드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F150 라이트닝 발표하면서부터 주가가 달리기 시작하더니 현재까지도 꾸준히 달리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때도 GM은 좀 부진했는데 포드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 때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번 달 11월에도 매매가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리고- 다른 거는 전 순위 AT&T가 있는 게 좀 우리나라와 의아하죠. 너무 좀 다르네요. 네, AT&T 사실 저도 이하영 교수님들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네. 배당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고. 네. 그렇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도 AT&T는 사실 밖에 나가서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냥 어려워요. 실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네. 실적이 늘어날 여지가 적으니까 또 5G 쪽에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5G가 매출로 연결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또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이제 분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아직은 약하지 않나 하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 전후에서 매수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미국 주식에서 보시면 밑에도 인텔도 사실 되게 어려운 주식입니다. 쉽게 접근하시기 어려울 거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플랫폼, AMD 등이 있는데 많이 다른 거, 국내하고 많이 다른 거는 금융주의 투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 여기 지금 금융주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웰스파고 앤 웰스파고. 컴퍼니가 들어와 있잖아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는 2위까지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9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그 웰스파고는 또 유명하죠. 유령 계좌 그렇죠. 스캔들. 유령 계좌 스캔들이 벌써 일어난 지가 5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고객들한테 배상해준 금액이 40억 달러인가 50억 달러래요. 맞아요. 벌금은 한 2억 달러밖에 안 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큰 희대의 사기극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 그 금융위기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벌금을 냈던 게 한 200억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을 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웰스파고는 벌금도 얼마 안 냈고 고객 보상금도 얼마 안 냈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하대요. 고객들한테 이제 배상을 하는 게 세워라 내워라 하나 봐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니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 근데 벌금 더 받고 싶어? 이렇게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고 약간의 움직임이 있긴 한데 그러면서 10월에는 매매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주가는 계속 올라요. 그렇죠. 금융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웰스파고가? 뒤에서 그 그러니까요.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포드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인텔하고 웰스파고를 비교했는데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7달러 79센트. 근데 현재 19달러. 네.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4달러였는데 46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제가 출연했을 때 금융주 관련돼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장원석 부사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률을 좀 보여드려야 진짜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금융주 2배 이상 가고 있다고 하고 인텔은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하고 펀더멘탈도 약한 상태라 주가가 1년 전보다 5달러 정도 올랐다는 게 저는 좀 신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21달러였는데 지금 5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5배 정도까지 올랐다고 보시면 되니까 금융주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은 이제 그 종목별로 수익률인데 인텔이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웰스파고가 급격하게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네.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네. 투자자분들의 순위를 봐야 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과연 그 3배짜리가 또 상에 있을지. 네. 실제로 요거는 이제 10월에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공개하는 자료 중에 네. 결제 금액으로 근데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결제 금액이냐면 뭐냐면 매매 후에 이틀 후에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오고 가고 난 걸 가지고 기준이니까 실제 10월에서 약간 앞뒤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건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위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21억 달러, 거의 22억 달러를 매매를 해서 불변이죠. 미국에서 전체 아까 테슬라가 거래된 금액에서 비중이 얼마나 되냐 따져봤더니 3.4% 정도 돼요.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네. 우리나라 테슬라에. 테슬라에다가 투자한 비중, 그 3%. 매매 비중이 전체 3%가 넘는다. 네. 상당히 큰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위부터 바로 나오죠 이제 네. TQQQ 나오고요. 아, 네. SOXL 나오고 아까 우리 SOXX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건 또 3배짜리죠. 네, 국내 투자자분들은 3배를 좋아하세요. 3배를 좋아하십니다. 2배도 안 돼요. 3배. 2배 그런 게 뭐냐 하시죠. 그다음에 4위는 애플. 애플이 조금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5위는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이 득보잡 주식인데 10월 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직접 상장을 시킬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식이 엄청나게 매매를 일으킨 거죠. 5억 달러. 거의 월 말에 매일 제가 매일 아침에 소개해드렸어요. 채널 엄청 K에서. 급등했잖아요 초반에. 네. 처음에 500% 네. 막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은 좀 내려갔습니까? 지금은 조금 빠졌는데 일단은 매매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많이.
대신에 요거하고 같이 펀웨어라고 그 미디어 직접 만드는 IT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이런 주식은 가급적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려도 이렇게 3배짜리와 이런 이제 급등 종목들이 너무 항상 있어가지고 심장이 막 움직이시는 만약에 것 같아요. 하시면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내시면 좋겠는데 손해 보신 분들은 되게 안타깝죠. 자, 그리고 6위에 루시드 그룹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10월 달에 루시드 그룹에 정말 제일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신차 출시와 고객 인도. 인도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거의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도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루시드 그룹 관련돼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신차가 나왔을 때 최소한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면서 차에 대한 결함이나 어떤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지 그런 만약에 크게 나오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예수 해제 이게 내년 초에 1월 달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위가 ASML, 그리고 8위 알파벳, 9위 메타 플랫폼, 그리고 10위에 FNGU가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3배짜리 ETN이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없는 게 조금 섭섭하긴 한데 제가 지금 여기 컨닝을 하니까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는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순매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네. 10월 달에는 ASML을 많이 매수를 하셨고요. 특히 네.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많이 매수하셨습니다. 원래 상반기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은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3분기도 거의 없었는데 10월부터 갑자기 이슈가 생기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순매수 중에서 TQQ, Q 그리고 SOXL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 종목 다 ETF입니다. 네. QQQ, QLD, FNGU 이렇게 국내 투자자분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많아서 삼복하기가 많이 들어가 개인적으로 있네요. 바람직하지 않으나 꼭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보유 그다음에 종목 보유 보도록 종목으로 하죠. 말씀을 드리면 자 보유 중에는 역시 테슬라가 가장 많고요. 이거는 뭐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은 이게 쉽게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애플, 알파벳, 아마존.com, 엔비디아 5위에 올라 있고요. 그것이 20억 달러 정도 네. 보유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7, 8, 9위에 이제 QQQ, TQQQ, SPY, 스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점이 또 특징적이고요. 10위에 루시드 그룹이 올라오면서 네. 상대적으로 루시드 그룹은 향후에도 보유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네. 싶고요. 또 11월에도 계속 네. 주가 상승세가 있어서 향후에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수의 심장 우리 아유, 개인 진짜. 투자자분들이 샀던 종목 순위도 쭉 봤는데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내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그럼요. 계시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월요일 이 시간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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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뉴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뉴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할 때 나는 왜 못 쫓아가고 있지? 왜 나는 이 다른 사람들 다 투자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계시죠 그런 네, 분들. 이런 네. 분들 계시다면 송기룡 부사장의 이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네. 이 강의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SNS에 해시태그 검색하면은 네. 송기룡 부사장 네. 뭐 3%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리액션이 나오고 있는데 가심비, 가성비. 그러니까 가성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나는 다음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피드백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꽤 보셨는데 다음 강의 기대되셔서 지금 방송을 하기 싫으시다. 제가 네. 딱 얘기하면 역대급 강의다. 그쵸. 네, 역대급 강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엄청난 그 글들이 올라왔고 네. 제가 좀 보여드리면 네. 뭐 한 번 보면 끊을 수가 없대요. 그 24시간 그냥 한꺼번에 들어야 되나요? 잠자지 말고. 그렇게까지 네. 뭐 하여간 그래서 일단 뭐 많은 분들 한번 보면 네. 끝까지 보는 강의니까 다시 한번 좀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6개월 동안. 수강하실 수 있는 기간을 늘려놨으니까요. 이 부분 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11월 한 달 동안만 또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이항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사채라는 단어를 네. 사용을 하지 않고 싶어도 이게 매일 사용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좀 심하죠. 네. 여하튼 사상제국가로 또 가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 아닙니까? 불법? 거의 잡혀갈 수준이죠 지금이야. 그러니까 네. 시장이 너무 좀 많이 올라간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쵸.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얼마만큼 조정 보이겠느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또 겸손해야 되거든요. 잘 모르는 거죠 이 부분이요. 그쵸. 그래서 조금 뭐 쉬거나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렇게 개의치 마실 정도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주장은 극과 극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부 보면 불과 한 6개월 정도 안에 뭐 주가가 뭐 70% 80% 떨어진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사람도 많고 또 반대로 오늘은 뭐 따로 준비는 안 했고 내일 좀 정리해드리겠지만 탑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날 S&P 500 기준으로 4,700을 찍고 왔었거든요. 사실 잠깐 넘어섰었는데요. 그분은 이제 연말까지 4,800을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자기 뇌피셜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약간 쳐서 얘기하면 5천도 간다는 얘기죠. 늦어도 내년도 초에 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친 시각보다는 본인의 중심을 잘 잡으시라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중심을 받는 방법은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이해, 확신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지금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고용 보고서는 아마 앞선 시간에 다 얘기했지만 그냥 1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강한 고용 보고서는 그냥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오른쪽 이제 고용 보고서 그 이번에 일자리가 53만 5천 건이 나왔지만 아직 부족한 거는 아직까지 멀었다. 좀 멀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걸 갖고 보면 이제 또 얘기 나오잖아요. 영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번역기가 구글 있거든요. 똑같이 번역기를 한번 돌렸을 뿐입니다. 이건 저는 구글에서 돌렸지만 웨일은 더 좋다는 얘기였어요. 웨일은 번역이 웨일? 예, 아. 뭐 한국에 더 특화됐기 때문에 더 네.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거 웨일은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는 네. 그거잖아요. 인터넷 접속할 수 웹 있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 성장을 위한 궤도에 다시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이걸 나쁘게 보면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그럼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면 금리 인상이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뭐 6월, 5월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라는 네. 정도라고 이해해야 되겠지만 네. 크게 보면 금리가 올라온 데서 뭐가 나빠지겠느냐. 예? 금리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로 가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알죠. 롤롤롤린. 부사장님 모르시죠? 전 모릅니다. 저희 여기 스튜디오에서 항상 오전에 이 노래가 자주 나옵니다. 아, 진짜요? 예, 워밍업 할 때. 아 진짜요? 네. 브레이브걸즈가 롤린이 역주행했잖아요. 네네. 역주행이 또 한 개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뭐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저는 이런 일이 있던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아. 저희가 3월 달에 낸 책이거든요. 아니 항상 우리 장우석 부부장님이 네. 노트북 앞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네. 답이다. 3월에 나온 것이 어떻게 역주행이 됩니까? 저는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거든요. 미국 주식이 답인 겁니다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투자를 하고 싶어 그리고 하시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송 잘 안 봅니다.
다른 방송 이제 한국 방송 볼 일이 없죠. 네네. 시간도 없고 가끔 그렇지만 채팅창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뭐 한경도 보고 제가 일하는 네. 머니투에서 보는데 조금 채팅창 많이 나오면 그냥 전혀 미국이랑 상관없는 시간이 있죠. 네. 오후 1시도 마찬가지. 특히 9시 개장할 때 나오는데 혹시 전날 주까지 밀린 날 있잖아요. 네. 엄청 나옵니다. 그죠. 그 미국 주식이 답이다. 네, 댓글에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 되겠고요. 늘 좀 본인이 아닌 것도 좀 해보시면.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지금 한 17,600분 오셨는데요. 제가 딱 압니다. 140 큰 1,000분 한 1,000분 정도가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요. 수치는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다시 주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의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화이자 덕분에 결국은 다른 것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여행주가 반등했고 리오프닝이 다시 떴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아니면 펜트업 디맨드, 여행주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단연코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징은 다 얘기하셨잖아요. 예. 다 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항공업종이 지난주 말에 7%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섹터가 7% 올라갔는데 이것은 딱 요거 있죠. 요때. 네. 요때 이후 처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행 관련주에 투자 아이디어들 피하신 분은 지난 주말에 저희가 라이브 한 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세히 장 부사장님 위주 아니 우리 이 교수님 위주로 캡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사장 위주죠.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보시면 되겠고요. 46분부터 보시면 네. 되기 때문에 그다음 자세히 보겠고요. 그럼 이제 올해 이번 주는 뭐냐? 이번 주의 관전 포인트는 저 네. 딱 이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죠? 알파벳이죠. 알파벳. 네. 그러니까 주식은 제가 뭐 다 올라가니까 모르겠고 지난 주말에 여행주가 최고였다면 아마 오늘 밤부터 한번 관심이 이걸 것 같습니다. 아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요.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1조 9,790억 달러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기준을 보면은요, 딱 210억 달러만 더 가면 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10억 달러라는 거는 5달러 정도 올라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후 그 구글의 힘이 진짜 대단하다. 네. 그럼 구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알파벳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이죠. 금년 매출 성장률이 40%입니다. 금년 매출 40%. 그럼 40%라면 많은 분들이 야 40%면 매번 40% 같은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최근 10년 내 최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에 최고였던 것도 이해가 가잖아요. 올해 40%가 최고입니다. PR은 24배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24배인데 24배 수준하면 그냥 IT 평균이 되겠고요. 대형 IT 기업 중에서는 거의 최저 수준이죠.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 평균은 한 3,330달러 수준. 그리고 25명이 바이, 2명이 보유 조견. 그건 뭐 그 집계하는 곳마다 약간 다르지만요. 그러면 그 여전히 좀 상승률이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알파벳이건 마이크로소프트건 비자건 모르신 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없고 매일매일 쓰고 있고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 중에 최소한 17,200분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쵸. 저희가 지금 저희 시청자 수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 확신 갖고 한 주, 2주 사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한 주 사기가 약간 버거운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보면 또 일부 증권사에서는 소수점대도 있고 소수점을 그렇죠. 거래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꽤 많은 증권사가 네. 소수점 거래하는 거 있지 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거가 포함된 ETF들은 뭐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그리고 이렇게 포함된 SPY나 이런 S&P 500을 그렇게 갖고 가시면서 편하게 좀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는지 중에서 오늘 종목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한 겁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컨빅션 바이 그래서 강력 매수를 포함 얘기한 것을 최근에 편입한 종목 5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종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으니까 이건 이제 제가 목표 주가 나온 그림이랑 현재 최근 주가 주봉으로 좀 주봉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걸 보고 간단한 모르시는 것들은 잘 익숙하지 않으시면 포인트를 잡아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좀 기업 개요부터 그리고 내용까지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로지스입니다. 프로로지스는 리츠인데요. 물류 사업이죠. 물류 사업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고요. 연간 가이던스가 좀 최근 들어서 상향되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이 아래에 있죠. 이건 주가고요. 주가고 이건 이제 목표 주가를 하나하나 일일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증권사 HTS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웬만한 증권사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해당 증권사에서 이런 게 제공하지 않으면 또 해외 사이트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으면 되겠고요. 네. 해외 그 사이트에서 찾는 방법은 제가 다른 표현 안 했지만 뭐겠습니까? 프로로지스 타겟 프라이스라고
구글에만 치면 됩니다. 구글에다가.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 정도만 치면 뭐 운이 좋으시면 차트도 보여드릴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최소한 이제 그 숫자라도 나오니까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추세를 보시라. 그래서 첫 번째 프로로지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은 종목은 서머 퓨처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약간 어려운데요. 네. 이거는 대신에 여기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뭐 생명공학 쪽 계신 분들, 제약회사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실험 장비 그리고 관련된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뭐 다른 회사들 에버도 있지만 이런 회사가 없으면 실제로 백신이가 됐건 뭐가 됐건 치료제 모든 신약 이런 거 개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회사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담삼아 얘기하면 이게 없으면 이 회사가 없으면 노벨 의학상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멘트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소개하면서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이런 것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 찾아보시죠. 종목은 티커가 뭔가요? TMO죠. TMO. 네, 맞지 않나요? TMO. 맞습니다. 네, TMO요. 티커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TMO. TMO입니다. 다만 이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의료 장비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힌트 드리면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이제 한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가장 소위 섹시한 그 재료 중에 하나가 영원히 섹시한 재료. 다만 사고도 큰 사고를 치는 거 죄송하지만 사고도 크게 치는 거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 올라가건 사고를 가장 크게 많이 치는 거가 바이오 신약입니다. 그죠? 바이오 신약이 한국에서는 가장 영원히 핫한 재료예요. 그렇죠. 근데 안 좋게 결과 나왔고 상당히 지금 피해를 준 것도 많이 있는데요. 부사장님 잘 아세요? 바이오 의학, 신약제약 그런 거? 잘 모르죠. 여도원 앵커님 아세요? 모르죠. 근데 전 진짜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많은 분들의 특히 방송에 하시는 분들이나 그 투자하신 분들은 그 신약 이름을 귀신같이 합니다. 신약기 이름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뭐 시미르 같은 거 많이 써 있잖아요. 어떤 것들을 보면 넘버로 써 있습니다. 그쵸. 뭐 RH 뭐 마이너스 325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서 얘기하는 거 알아요. 너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위스퍼 스탁이라 그러거든요. 속삭이는 주식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 애가 어떤 신약에 효과가 있냐 그러면 1분 이상 답변을 못 합니다. 근데 그런 주식이 가장 핫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시면 심볼 하나 말씀드리면 네. IBB라고 있습니다. IVB. BB. ABCD 할 때 B를 2개 주세요. I 내 I에다가 ABCD에 BB. BB. IBB가 나스닥 바이오테크 테크놀로지 ETF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게 ETF가 있겠고요. 사실 그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신약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단돈 $1,000도 안 삽니다. 그런 건 안 사고 다만 저는 의료기기 시장은 앞으로 영원할 것 같아요. 의료기기. 왜냐하면 의료기기라는 건 병원에서 쓰는 주사도 있고요. 베드도 있고요. 치과용 베드 이런 거 하나에 뭐 1억 뭐 이런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검사 장비 있죠. 웬만한 병원 가면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전도 같은 거 좋은 거 뭐 이런 비싼 거 뭐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의사 선생님 화면을 쭉 가고 이런 것들. 그러면 모두 하는 거가 메디컬 디바이스입니다. 의료기기. 전 그런 거는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미국 별로 하기 전에 10년 전부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던 건데요. 그 심볼을 불러드리면 IHI입니다. 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어요. 벌써 올라왔어요? 갓소 부시님이 좀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SYP라고 쓰셨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땐 저분 혹시 기억하시면 나중에 제가 뭐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오시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US Medical Device ETF, IHI. 지금 이거 맥스로 차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IHI. 뭐 IBB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올라가네요. 그게 섹시하진 않아요. 섹시하지 않은데 꾸준히 올라가는 아니 거예요. 뭐 이 정도면은 매우 섹시한 거 아닙니까? 여돈앵커님 제가 안 그렇게 봤는데 겸손함이 좀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부사장님 옆에 계속 있으면 겸손이 사라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저거 되면 익숙해지면 제가 아이패드 갖고 금방 되거든요. 그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그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왜 그런 걸 보셔야 되냐면 그 서머 피셔에다 너무 옆으로 갔는데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병원이 넘쳐나죠.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만 병원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이 많습니다만 해외는 특히 병원이 없고 특히 중국 이런데 인도 가면 병원이 없어 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나라도 병원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의대도 더 생기고 그럴 때마다 병원 하나 생기고 치과 하나 생길 때마다 그런 거 필요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징이 한 번 사는데 좋은 걸 사지고 정밀성이 떨어지고 못 사거든요. 그래서 보면 손짓 묶고 사는 거거든요. 거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이
IHI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좋은데 하여튼 곧 너무 옆으로 네. 샜고 나중에 또 네. 오게 되면 차트도 내가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네.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은 지금 강력 넘어가고. 매수 종목 두 번째 네. 이야기 하셨고요. 세 번째는 약간 쉬운 거죠. 월마트죠. 월마트가 될 건 타겟도 많은데요. 월마트를 지금 컨빅션 바이 새로는 없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것은 그만큼 편안한 주식이지만은 이번에 어떤 그 소매 판매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 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가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만 익숙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 없는 컴퓨터죠. 하지만 미국의 TV나 이렇게 드라마 보면 대부분의 컴퓨터에 델이라고 많이 써 그쵸. 있잖아요. 델 컴퓨터. 델. 이게 우리나라 업체는 미국에서 다 쓰는 거죠. 일반적인 매장에 가면 제가 봤을 때 2개밖에 못 봤습니다, 솔직히. 애플 아니면 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델 테크놀로지의 어떤 강력한 여기 강력한이 아니라 강력한인데요. 강력한 순현금 흐름이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잠깐 한 건 나왔지만 순현금 흐름을 주목하셔야 돼요. 특히 미국 주식 하실 때는 한국 주식과 달리 순현금을 많이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에비타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에비타 관련해서 하나만 내일 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해드리는데 네. 에비타는 우버 있죠, 우버. 우버. 사상 처음으로 에비타 기준 흑자 전환하는 거 아세요? 예, 그렇죠. 그게 이번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순한 이익보다도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청소하는 회사, 수거하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회사나 3위 업체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리퍼블릭 서비스도 딱 청소 수거하는 회사거든요, 쓰레기.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올리면서 강력 매수에 들어있다. 컨비션 바이에 들어있다는 것 정도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강력 모르면 매수. 어떡하죠, 교수님? 이거 물어보면 이제 예. 질의응답 많이 좀 예. 하시면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 따로 만들겠지만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가 또 지금 모 증권사에서 K모 증권사에서 하는 라이브가 있으니까 네. Q&A요? 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K모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밝히지는 네, 못하고 유튜브.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벌써 네. 또 이렇게 흘러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요 26분 7분 되면은 너무 아쉽습니다. 아, 급해져요. 마음이 아쉬운데 급해집니다. 예. 그래도 내일이 또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분 뒤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